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책 먼저 온 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우리 바둑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실 저는 바둑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파고 사건 이후에 바둑계는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전엔 바둑이 하나의 예술로 간주됐다면 이젠 하나의 게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둑은 AI의 파워를 먼저 경험한 분야입니다. 그러니 이제 둘러보게 되죠. 과연 다른 분야는 안전할까? 다시 말해 문학, 미술, 음악 분야 등은 안전할까? 라고 물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AI의 여파를 먼저 경험한 바둑계에 불어닥친 그 변화를 심층 취재했고요. 그 결과물을 월간지 특집 기사 쓰듯이 기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때 바둑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한 사람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예술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사 후지사와 쇼코 구단은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한 뒤에도 그의 바둑을 두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둑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일이며 바둑은 음악이나 그림처럼 엄연한 예술이라고 강조했죠. 이창호 구단 역시 승부는 바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조훈영 구단은 바둑을 놓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나만의 선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둑판 위에는 한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은 이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수를 두었고 바로 그 수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둑계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프로 기사들은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은 바둑의 본질을 바꿔 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보급되면서 바둑판 위에는 정답이 생겨난 거죠. 특히 초반에 돌을 놓는 방식은 AI가 추천하는 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저마다의 개성이 담겨있던 기풍은 사라지고 모두의 바둑이 천편일률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름답지 않은 수가 최선이 되어버렸고, 이기는 바둑과 좋은 바둑은 다르다던 과거의 인식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한 프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스포츠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바둑은 예술이 아닌 숫자로 승률을 예측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창의적인 수를 고민하기보다 인공지능이 여기 두래요 라며 AI의 판단을 따르게 되었고, 바둑이 가진 특유의 멋과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은퇴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사들 또한 내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 체계가 부정당하는 느낌 속에서 지금까지의 내 노력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고뇌에 잠겨야 했습니다. 이런 권위의 추락은 바둑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둑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답을 알고 있는 AI 앞에서 권위를 잃었고, 바둑 중계 해설자는 AI의 승률 그래프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결국 알파고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기계에 패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던 하나의 세계를 끝장내고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장강명 작가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글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쓰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예측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둑계에서 비슷한 미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기존의 모든 기보를 학습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를 찾아냈듯이 인공지능은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학습해서 많이 팔리는 소설의 공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가 쓴 소설을 작가의 이름만 가린 채 발표했을 때 수많은 전문가가 그 작품성을 인정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문학을 인간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감동적인 소설을 쓰게 되는 날, 문학계에도 바둑계가 겪었던 것과 같은 거대한 충격이 찾아올 겁니다. 바둑 기사들이 자신이 알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평생 믿어온 모든 가치 체계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작가들은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스스로를 보조 인력으로 여기게 됐던 것처럼 작가라는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죠. 글쓰기가 더 이상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닐 때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냥 무력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방향을 인간의 의지로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장강명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흔히 사람들은 기술을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장강명 작가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합니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 손에 들린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는 집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창문을 깨는 데 쓸 수도 있는 비교적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총은 다르죠. 총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위협하고 살상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술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세계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효율성과 최적화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이나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가치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이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는 강력한 사상임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기술이 하나의 강력한 사상이라면 그럼 나는 그 기술을 쓰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강명 작가는 그런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스마트폰 대신에 피처폰을 쓰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도 세상 전체가 스마트폰 환경으로 바뀌면 결국 나 또한 그 시스템에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AI를 거부하더라도 세상이 AI 환경으로 변하면 바둑의 예술성이나 창작의 가치 같은 소중한 개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가치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둑 프로 기사들이 AI 앞에서 잃어버렸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바둑의 낭만과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죠.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진 깊은 통찰력과 노하우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기술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술을 거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그 가치에 맞는 기술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장강명 작가는 인문학판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장강명 작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먼저 정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이윤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무분별하게 질주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많은 것들을 알게 모르게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강명 작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책의 논지는 어쩌면 하나의 도발적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쓴 것보다 더 감동적인 소설을 써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래서 언젠가 작가라는 직업의 의미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경고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전제가 틀린다면 이 책이 쌓아올린 모든 논의는 의미를 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가정이 마냥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린 이미 알파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철학이 담긴 예술이라고 믿었던 바둑이라는 세계가 인공지능의 수일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문학이라는 세계를 일구고 있는 장강명 작가가 그 같은 미래가 자신의 분야에도 닥칠 것이라 우려하면서 앞으로 인간은, 그리고 작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는 비록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인문학을, 특히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효용성을 넘어서 인간 고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창작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책의 말미에서 작가는 자신의 아내가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아내의 쾌유를 위해 독자들도 마음을 보태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내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인간적인 염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에 저의 마음을 보탭니다. 부디 작가의 아내분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